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카페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카페를 음식점과 분리해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카페 이용자는 주문하거나 대기할 때 음료를 마시기 전후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카페 종사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휴가철을 맞은 유럽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흘마다 100만 명씩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다음 주 초에는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2년이 걸렸을 것이라며 대선 이전에라도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내렸던 미국인 여행 금지 권고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대구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도 여행 경보를 여행 재고인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악성 댓글에 시달린 프로배구 고 고유민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네이버가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합니다. 네이버는 일부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하 댓글이 수위를 넘어 스포츠 뉴스 댓글의 잠정 중단과 함께 동영상 등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카페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카페를 음식점과 별도로 분리해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 이용자는 주문하거나 대기할 때 음료를 마시기 전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카페 종사자 역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 시간 예약제를 통해 매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업체의 자율점검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이후 재유행을 겪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봉쇄 조치를 완화한 이후 재유행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교병 필패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가 해제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돼 최근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지난 5일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의 제한 조처를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4.6%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에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101.3으로 한 해 전보다 4.6%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업 중간재 공급도 덩달아 줄어든 결과입니다.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를 넘은 악성 댓글에 선수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시즌 두산에서 방출된 서름을 딛고 올 시즌 기아에서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한 홍상삼. 하지만 팬들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에
공황 장애까지 얻어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기사 같은 거 댓글에 좀 안 좋은 욕 같은 것도 많이 좀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괜찮다고는 하는데 좀 이게 마음속으로 계속 쌓여 있던 것 같아요. 홍상삼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자 프로배구 고유민 선수 역시 생전 지독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막 댓글이나 뭐 악플러들이 뭐 이제 네가 리베로냐, 뭐 네가 배구 선수냐, 내가 발로 해도 그것보다 잘하겠다. 저는 리베로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 거지? 경기력에 대한 비난은 물론 신체 비하나 신변 위협, 더 나아가 가족에게까지 비난을 쏟아내던 악성 댓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스포츠 기사에 대한 댓글을 잠정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금지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이어 프로배구연맹이 3대 포털에 댓글 폐지를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실제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네이버는 최근 악성 댓글 수위와 그로 인해 상처받는 선수들의 고통이 간과할 수준을 넘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랫동안 악플에 시달려온 오지환과 김현수, 박병호, 양의지 등 프로야구 선수들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는 프로야구는 야구장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며 오는 11일 경기부터 당분간 관중 수용 인원의 25% 내외만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골프를 제외한 프로스포츠는 지난달 26일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발표에 따라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A사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고되는 A사 레이더 시제품은 지난 201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주관으로 개발해온 전투기용 레이더로 KF-X에 장착해 천여 개의 송수신 장치를 작동시켜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여러 개의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A사 레이더의 경우 해외 기술 이전 없이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극복하고 개발에 성공해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맞은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2분기에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화물 부문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5% 증가한 6,391억 원을 기록해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지난해 동기 대비 56% 감소한 것도 2분기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FDA에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고양시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감염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고양시 한 개척교회 집단 감염 관련해서 실제로 목사인 남편으로부터 배우자인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난 4일부터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초등학교 교사분보다는 오히려 문제는 남편인 목사의 경우가 좀 더 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상 증상이 지난 2일부터 나타났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감염 경로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초 임상 증상 발현 이후에 시간이 조금 경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7, 8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고 앞으로도 이렇다 보니까 더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 동료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더군다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두 자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방학을 하지 않고 학기 중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접촉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군요. 자,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 파우치 소장이 내년 초 백신 개발 어떤 성공이나 상용화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빠른 전망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빠른 연내, 그러니까 11월 미국 대선 전에 개발이 성공해서 상용화가 된다라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선 상황 반전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의 성격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FDA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이름이 EC18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제로 개발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항암요법을 통해서 어떤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세포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그 잔해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 손상의 어떤 잔해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로 개발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에도 세포 내에 감염을 하게 되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를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된 어떤 세포의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의 잔해물 같은 것들이 염증 반응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크게 감소시킨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어떤 과학적인 논문이 나온 게 아니라서 이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떤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낮춰주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염증 반응이 과도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사이토카인 폭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낮춰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염증 반응을 낮춰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코로나19의 어떤 보다 중증 같은 환자의 경우에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낮춰주면서 치사율을 낮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임상시험이 진행된 게 아니고 임상 1상을 건너뛰고 임상 2상에 대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 그리고 나아가서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결과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지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자체를 막기보다는 이 사태가 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가 되면 세계 경제 회복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백신 선점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기본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와 같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바이오 의약품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의약품들의 개발에 대한 원천성은 실제로는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특허 등을 통해서 보호받는 게 시장주의 원리로는 맞습니다. 예. 네, 다만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장주의 기본 원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접근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인류나 어떤 인권 차원에서도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어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공공재로서 해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공급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다음 주 초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대유행이 이미 도래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2차 대유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 대유행은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고요. 실제로는 1차 유행의 어떤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약간 코로나19 상황이 각 국가마다 약간 주춤하는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런 봉쇄 정책이라든가 방역 부분을 강화를 낮춰주게 되면서 실제로 오히려 감염이 더 확산하는 방향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차 대유행, 1차 끝나고 2차 대유행이 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차 유행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적절한 방역 조치나 아니면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2차 대유행이 크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2차 대유행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계속되는 폭우로 코로나19는 물론 수인성 감염병까지 퍼질 우려가 큽니다. 주말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다시 늘어나던 미국의 실직자 수가 지난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5만 건 감소한 11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19만 건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든 것은 3주 만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내렸던 미국인 여행 금지 권고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도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한국에서 대구 지역만 4단계인 여행 금지 상태였다가 전 세계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대구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도 함께 하향 조정된 겁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나흘마다 감염자가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고비가 풀린 미국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서 확산세가 거셉니다. 어느새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80초에 1명꼴로 숨졌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보건 정책에 혼선이 빚어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Now they're starting to go up because of the cases that went up. So we had a disparate response. We didn't all row together. 한때 진정세를 보였던 유럽은 휴가철이 되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독일도 석 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스페인, 그리스도 비상입니다. There is a serious concern about a second wave that's clearly now moving across Europe. 일본에서도 최근 사흘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다 추석 명절에 해당하는 오봉 연휴 기간도 다가와 우려가 더 큽니다. この夏は特別な夏として旅行・帰省を控えていただきたい。また夜間の会食を控えましょう。遠くへの外出もお控えいただきたい。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면서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7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져 나흘마다 확진자가 10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에는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이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공재로 제공된다면 전 세계의 경제 회복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미국 NBC 방송이 진행한 한 화상 패널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백신과 다른 도구를 공유하는 것은 세계가 함께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경제 회복은 더 빠를 수도 있고 코로나19의 피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입도 선매에 대해 백신 민족주의는 좋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개발이 연말보다 이를 것이고 심지어 훨씬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월 3일 대선보다 이를 수도 있다며 곧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료제도 곧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있지 않았다면 백신 개발에 2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vaccine, I'm optimistic that it'll be probably around that date.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달리 말했습니다. 내년 초에나 수천만 회 분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열세를 뒤집을 열쇠 중 하나로 백신 조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과는 무관한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It wouldn't hurt, but I'm not doing that. I'm doing it not for the election. I want it fast because I want to save a lot of lives.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미국 국민에게 심어주면서 재확산에 따른 전국적 우려를 완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반감을 달래려는 의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선 가도에서 지지율을 다시 확보하는 게 속내지만 실제로 백신 개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조기에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기관의 특정 의약품과 의료 장비에 대해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나바로 국장이 필수 의약품, 마스크, 장갑, 고글 등의 의료용품,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기에 대해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신약의 승인과 첨단 제조기술 사용 활성화 조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5일 이후부터 틱톡의 모 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현지 시각 6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중국 기업 앱인 위챗의 모 회사인 텐센트에 대해서도 45일 이후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업체들이 만든 일부 마스크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베이징 시장감독관리국이 최근 표본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10여 개의 마스크 제조업체를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미국과 영국 등 외국 회사들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중국 경제망도 베이징시 당국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18개 마스크 제조업체 가운데 상하이시에 있는 미국 허니웰과 후베이성에 있는 영국 롤러빈 등 외국 기업 4곳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번 달 중순 치러질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필요한 검증 조치 측면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6일 브리핑에서 하반기 연합훈련의 일부는 분명히 전작권 이양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이어 한국군이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에 이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부터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고래상어의 게놈을 분석을 해서 이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고래상어는 대표적인 장수동물로 꼽히잖아요. 네. 이 고래상어를 통해서 노화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고래상어는 전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꼽히는데요. 네. 몸 길이가 평균 20m 정도 되고 몸무게가 42톤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류입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고래상어의 평균 수명이 100살 정도로 아주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 덩치가 커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왔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구팀이 고래상어의 표준 게놈을 구축하고 이걸 84개 생물체의 게놈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그 결과 인트론이라는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길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인트론은 유전자 가운데서 수명과 관계가 있는 기초 대사량에 관여하는 유전자인데 이 인트론에 노화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별도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연구팀은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인트론의 길이가 길다는 것이 장수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구팀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인트론이라는 유전자가 핵심이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고래상어를 통해서 인간의 노화의 그 비밀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고래상어의 진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의 노화 연구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인트론의 길이가 정말 고래상어 장수의 비결인지 앞으로 추가 연구 소식도 계속 전해주세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중부지방에 며칠 동안 이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아주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산사태 피해가 예년보다 아주 심하게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인명피해가 일어난 곳은 모두 이 산사태 예방의 사각지대여서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의 경우에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 사각지대의 경우는 예방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같이 이렇게 물폭탄이 쏟아지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네, 이번 비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이런 산사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우선은 이 내가 사는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원하는 지역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의 산사태 위험 등급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이 내가 산사태 취약 지역에 살고 있다면 미리 이 대피 장소가 어딘지 숙지해 두시고 간단한 생필품은 좀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메아리라고 알고 있는 이 산울림이 나타난다거나
혹시 뭐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현상이 목격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이 산사태의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이후에는 이 주민센터라던가 가까운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사태도 문제지만 요즘 같은 장마철 빗길 운전이 정말 위험하잖아요. 특히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쭉 미끄러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을 할 수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전해드린 이 빗길 운전과 관련된 소식이 큰 관심을 끌면서 3위로 뽑혔습니다. 이 빗길 미끄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수막 현상인데요. 도로 표면에 물이 고이면서 타이어가 이 바닥에 바로 닿지 않고 물 위에서 미끄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차가 멈추지 않고 제동거리가 평소에 한 2~3배 정도로 길어지게 되고요. 또 핸들 조작도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뭐 가장 중요한 건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뭐 수막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릴 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적정 속도만 지키면 빗길 운전에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중요한 게 타이어 마모가 없는지 타이어를 평소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도 이 마모가 됐다거나 균열이 생긴 타이어의 경우는 이 장마철엔 특히 바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높여주면 이 수막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속도를 줄이고 그 예방 운전, 안전 운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속 80km 이상이라고 하셨죠? 네, 그 안전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얼마 전 이 국내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활동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이 감염된 뒤에 이틀 정도는 호흡기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식을 하면서 면역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난 뒤에는 이 전염성을 띠는 바이러스 활동이 사실상 감지가 되지 않았는데 PCR,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분자 진단 검사로는 이 바이러스 검사가 양성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위양성 판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실험 같은 경우는 사람과 유전체가 비슷한 영장류 원숭이를 대상으로 했다는 데서 좀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이라던가 위양성 진단 문제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이 모은 과학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에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머물던 2명의 우주인이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 민간이 주도한 우주 왕복이 성공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큰 성과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봐주셨더라고요. 네, 뭐 나사 같은 그런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 업체가 우주 왕복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민간 우주 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뭐 주인공의 경우는 나사의 이 우주 비행사 이 더그 헐리와 밥 뱅컨 이렇게 2명인데 이들이 지난 5월 30일에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 연구라던가 2달간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이제 지구로 돌아온 건데요. 우주인을 태우고 온 게 이 민간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X사의 크루 드래건입니다. 크루 드래건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상공 430km 지점에서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출발을 했는데요. 그 뒤에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서 착륙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스플래시 다운이라고 합니다. 대형 낙하산을 펴서 속력을 낮춘 뒤에 바다처럼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에 내려앉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히 이 스플래시 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지난 1975년 이후에 45년 만에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는 9월 말쯤에 4명의 우주 비행사를 또 우주로 보낼 거라고 하고요. 또 내년 가을에는 민간인 고객 3명을 국제 우주 정거장에 보내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우주 왕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탐사가 더 이 활기를 띠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임무 성공을 두고 스페이스X의 관계자는 정말 아쉬움이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내년 가을 민간
민간인 우주 탐사 성공 소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올해 허리케인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 등의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훨씬 많아 기록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열대성 폭풍이 19에서 25회, 허리케인이 7에서 11회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은 통상 8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하며 이 기간에 전체 허리케인의 95%가량이 발생합니다. 산림청은 산지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산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 기반시설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 8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초경이 빠른 여성은 폐경 때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이 미국과 호주 등 중년 여성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식 건강과 만성 질환에 관해 연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초경이 11세 이전에 시작된 여성은 14세 이후에 시작된 여성보다 폐경 때 안면 홍조, 야한증 등 갱년기 증상을 50% 더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핵융합의 가능성을 테스트할 국제 핵융합 실험로의 핵심 장치를 1억 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보호할 방패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국가 핵융합 연구소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의 핵심 품목인 블랑켓 차폐블록의 초도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랑켓 차폐블록은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 등으로부터 핵융합 실험로 주요 장치를 보호하는 차폐 구조물로 총 440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재산이 1,000억 달러, 우리 돈 119조 원을 돌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에 이어 세계 세 번째 규모입니다. 페이스북 주식 지분 13%를 보유한 저커버그의 재산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IT 회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 올해 들어 22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각종 공포영화가 개봉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이죠. 짜릿한 공포영화가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공포영화를 보면 더위를 덜 느끼게 될까요? 공포영화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숨바꼭질, 에나벨, 주온, 그리고 장산범. 이 네 가지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싹한 공포 영화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포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공포 영화가 진짜 더위를 식혀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공포를 감지하는 순간 우리의 자율신경계 중 하나인 교감신경계가 작동하면서 일련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두운 산속을 걸어가다가 나무 사이로 정체불명의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주변에서 나무 막대기나 돌을 주어 맞서 싸울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반응이 바로 교감신경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곳은 바로 뇌 속의 편도체로 공포를 관장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작거나 없는 경우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2011년 미국 아이오와대 연구팀이 선천적으로 편도체에 병변을 갖고 태어난 환자를 연구한 결과 이 사람은 거미나 뱀, 공포영화 등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에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공포영화를 보면서 놀라면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피부 혈관이 수축해 에너지 방출을 줄이고 심장박동수를 빨라지게 하는데요. 그럼 신체는 혈압이 상승하고 손바닥에서 땀이 나며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때 혈관이 이완되지 못하면서 혈액 공급이 줄어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 때문에 신체가 서늘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대 손진은 교수팀의 연구에서 공포영화 장화홍련의 한 장면을 본 참가자는 이마와 눈앞 그리고 코 등 코앞 온도가 0.04에서 0.69도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피부에는 털을 세우는 근육인 임모근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피부의 임모근이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 혹은 닭살 돋는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교감신경과 임모근의 미세한 움직임이 몸의 털을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포영화를 볼 때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곤 하잖아요. 이는 왜 그런 걸까요? 미국 피츠버그대 마기 커 연구팀은 귀신의 집 티켓을 산 사람 262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귀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 후 그들의 감정을 조사했고요. 이들 중 100명을 대상으로는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귀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 피곤하고 지루하다고 표현했던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포 반응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공포가 일으킨 여러 가지 생리 반응을 상쇄하기 위해 교감신경에서는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흥분성 신경절단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따라서 오싹하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신적으로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공포영화에서 음향은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다 점점 빨라지는데요. 이때 우리의 심장박동도 이 박자에 맞춰 동시에 빨라지면서 몸이 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장면에서는 꽝 하는 소리를 통해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우리의 뇌에서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편도체가 눈에 보이는 시각 정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청각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인 공포심은 언제부터 느끼게 되는 걸까요? 과학자들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태어난 후 5에서 7개월이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아니면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로 높은 곳이나 낯선 사람, 어둠, 그리고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를 두려워하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대부분 학습에 의해 뇌에 각인되는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공포영화 속 숨겨진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뜨거운 여름, 시원하고 짜릿한 공포영화를 통해 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카페에서 주문하거나 대기할 때 또 음료를 마시기 전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회의 등 단체 손님은 시간 예약제를 통해 매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혼잡한 시간대에 카페 방문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